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인도가 우한 폐렴으로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씩 발생하는 가운데 매일 3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벌써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인도 모디 총리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다는 뉴스가 CCTV에서 나왔을 때 중앙정법위의 공식 웨이보 계정 중국 장안망이 어처구니 없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중국 점화 vs 인도 점화였습니다. 중공이 우주정거장 모듈 테너를 발사하기 위해 로켓을 점화할 때 인도는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기 위해 화장을 한다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공안의 경찰 공식 계정은 한술 더 떴습니다. 중국의 호선산과 인도의 호선산이라는 포스팅을 내걸고 인도 델리의 개 화장장에서 이제 사람을 화장하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또 인도인이 실시간으로 사망하고 있다면서 이를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적국인 인도에 대한 조롱은 모택동의 어록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적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옹호해야 하고 적이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한다는 모택동의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란 의미입니다. 기본 인성을 저버린 이 같은 조롱에 중화권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좋아라 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안망이란 정법위 계정이 인도를 조롱하자 국가의 공식 방침으로 이해한 중국 네티즌들이 덩달아 인도를 조롱하자 이래도 되느냐는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장안망은 이 포스팅을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2021년 2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발생했을 때도 중공인들은 해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미야기 등에서 7.3의 강진으로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후쿠시마 제2원전의 핵연료 냉각수가 미세하게 누설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중국 네티즌들은 진도가 너무 약하다, 진도 10은 됐어야 한다, 지진으로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일본의 지진을 축하하며 일본인에게 뭔 일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가 간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중공에 대해 시선이 고운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중공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필리핀의 외무장관 테오도로 록시는 5월 3일 트윗해서 당당하게 중공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 나의 친구요. 어떻게 정중하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글쎄 보자. 꺼져 줄래?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잘생긴 남자에게 관심을 강요하는 못난 멍청이 같다고 중공을 비판했습니다. 중공은 최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요 간의 해상 민병대라 불리는 어선 200여 척을 집결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가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지만 중공은 아직도 막무가내입니다. 국제법조차 무시하는 중공에 대해 필리핀이 초강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집권하면서 친중 노선을 걸었던 두테르테 대통령도 해상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국제뉴스가 나오면 한국 매체의 표현은 비슷합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이 중국의 욕설과 막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첫 줄로 시작합니다. 첫 줄만 보면 욕설과 막말을 하는 국격이라고는 없는 외무장관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표현은 한국 매체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발생했다.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팩트만 전하면 될 것을 꼭 논란이 되고 있다는 서술어로 끝냅니다. 다음은 중공이 체제 홍보를 해줄 외신에 쓸만한 바보 유스풀 이디엇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르몽드가 5월 3일자로 아주 주목할 만한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의 중공 전문기자 프레드릭 르메트르는 베이징 당국이 필사적으로 유스풀 이디엇, 쓸만한 바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아시아에서도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는 바람에
새로운 세대의 에드가 스노우를 물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에드가 스노우는 1930년대 모택동과 중공을 훌륭하다고 전 세계에 선전한 서방 기자입니다. 르몽드는 왕이 중공 외교부장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공의 영문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의 한 기자를 두고 한 말에 주목했습니다. 왕이는 이 자리에서 외국 매체, 특히 서방 매체는 중국 관련 내용을 선택적인 입맛대로 보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한 시기 미국 기자 에드가 스노우가 중국의 붉은 별이란 책 한 권으로 중국 공산당을 세계에 소개했다면서 오늘날 또 다른 에드가 스노우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왕이는 또 에드가 스노우가 공산당이 아니었지만 중국 공산당을 거론할 때는 편견이 없었다. 실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드가 스노우가 존경할 만한 프로페셔널리즘과 윤리를 가지고 미중 양국의 상호 이해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자 가운데 새 세대의 에드가 스노우를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이런 발언은 다 계산된 거였습니다. 4월 18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러 위청도 미국 AP와 인터뷰를 하면서 매체 프렌드들이여 당신네들이 신시대의 에드가 스노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에게는 에드가 스노우가 유스풀 이디엇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에서 1905년에 태어난 에드가 스노우는 1928년에 중국으로 건너가 귀공자처럼 상하이와 베이징의 인텔리 예술가들과 교류한 뒤 섬서성 연안의 중국 공산당 근거지에 들어가 10여 년을 머물렀습니다. 공산당이 국민당에 포위당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차원에서 서방 기자를 불러들여 건재함을 과시한 겁니다. 좌파 사상에 물든 에드가 스노우는 중국 공산당 핵심부 안에서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택동과 밤을 새워가며 10여 시간 대화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에드가 스노우가 이런 과정을 거쳐 출판한 책이 중국의 붉은 별입니다. 하지만 출판 이전에 모택동과 그 측근들이 매 챕터를 다 읽어보고 검열을 했습니다. 당연히 책에는 모택동이 알리고 싶은 것만 들어있습니다. 에드가 스노우는 결과적으로 모택동을 이상적인 애국자, 그리고 평등을 사랑하는 민주인사로 묘사했습니다. 에드가 스노우의 저작물은 세계의 중국말을 오랫동안 오도한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진핑의 중공이 새로운 에드가 스노우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외국 기자들의 조롱을 사고 있습니다. 에드가 스노우는 모택동과 주운래 등 중공의 거물들을 두루 인터뷰했습니다. 시진핑과 모택동, 주운래 등을 비교해보면 시진핑은 외국 기자의 인터뷰를 허용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모택동은 그래도 체제 선전을 위해서긴 하지만 그나마 시진핑보다는 나은 면모가 있습니다. 중공 지도자들은 황제입니다. 외국 언론사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에드가 스노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를 통해 체제 선전을 하려 한 목적이 모택동에게 있었고 에드가 스노우는 특종을 한다는 헛바람도 들어갔을 겁니다. 르몽드지는 중공이 여전히 외국인의 입을 빌려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매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블로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중공 환영 영문TV CGTN은 중공에 거주하며 호의적인 영상을 제작해온 이스라엘의 블로거 라즈 갤러가 신장 위구르 지역을 방문하도록 추선했습니다. 위구르 지역의 면화 재배는 강제 노동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구르인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선전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르몽드의 프레드릭은 4월 20일 보아오 포럼 행사장 주변에서 라즈 갤러와 마주쳤다고 전했습니다. 보아오 포럼 행사장에서 그는 음료수 가판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드릭에 따르면 라즈 갤러는 보아오에서 기자증을 가슴에 패용하고 행사장을 들락날락하며 음료수를 팔아 꽤 짭짤한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 중공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신장 위구르 지역의 농민들을 인터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신장 위구르 카시갈의 거리를 걸으면서 중공의 인종절멸 정책은 없다고 전자는 데니얼 덤릴도 유스풀 이디엇입니다. 언론인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과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선전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는 캐나다인입니다.
선전에 머물면서 중공의 홍콩 탄압을 옹호해온 그를 중공 당국이 특별히 신장을 여행하도록 하면서 체제 선전에 유리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공에 대한 호감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중공의 소프트 파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중공의 친화적인 블로거와 유튜버가 이른바 새로운 시대의 에드가 스노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